자, UAE의 적은 이란이고 일본의 적은 한국의 적은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6년 만에 한국 국방백서에 주적을 북한이라고 썼고요. 일본은 가까운 이웃, 거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야 할 가까운 이웃. 북한은 주적, 일본은 가까운 이웃. 어제 국방백서가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태를.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아시고 제가 주제에다가 넣는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왕, 여러분들 지금도 옛날에 교육 받은 대로 천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천왕은 하늘에 내리신 황제 이런 뜻이고, 우리는 무조건 영국 여왕, 일본 왕, 일왕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일본 왕 생일 파티가 있어서 서울에서. 나 이게 웃겨. 생일 파티를 왜 일본 왕도 없는데 하냐 일단. 맞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하기는 해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파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대사관 주최로 작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영국 여왕을 하든 뭐든 그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 왜냐면 영국하고의 그렇게 척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한덕수가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이 일왕 생일 파티 2013년에 갔던 거, 요것도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게 일왕 생일 파티예요. 그리고 그 일왕 생일 파티에 그 당시에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도 갔던, 그런 논란이 됐던. 그때도 아니, 논란이었죠. 일본 왕이 와서 한다 그래도 우리는 왜냐면 일본의 왕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란 말이에요. 일왕 지금 왕이 선양을, 그러니까 왕을 지금 이렇게 선위했잖아요.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이 양반이 죽지는 않았는데 자기 아들한테 왕을 넘겨주고, 네. 그 아버지 왕, 아직 살아있는 그 영감님,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름대로 반성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아베 같은 놈이 나온 거지. 어쨌건 간에 그 왕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던 바로 그 사건들인 거고. 사실 이상득은 현역 국회의원 때 갔고 이상득은 또 대통령의 형이기도 했잖아요. 심각한 거죠 사실. 근데 저거는 왕 생일 파티가 아니고 자위대 기념행사거든요. 이게 이제 나경원이가 갔다가 친일파 소리 엄청 들었던, 나 자위 소리 듣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이때 나경원 못 가게 막았던 사람, 그 푸릇푸릇한 시절의 윤미향입니다. 저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윤미향을 탄압했던 겁니다. 친일 검찰이. 일단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일본은 한국의 침략국이자 전범. 태평양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만 수백만 명이에요. 인류를 학살한 애들이라고. 거기 주범이 일본 왕이에요. 근데 과거사 반성조차 안 하는 그 일본의 국가를 한국에서 연주를 해?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주는 없었대. 우리가 그냥 반주 없이 노반주로 아카펠라로 부른 정도였다고는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배려 차원에서 안 했는데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 자체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뭐 지금까지는 눈치라도 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당당하게 틀겠다 이거거든요. 윤석열이 졸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지금 그 일본의 전범기를 향해서 경례했던 국방부 장관까지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뭐가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정세현의 통찰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조폭세계랑 국제정치가 같다라는 식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폭세계에서 이미 내 힘을 보여주기도 전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냥 뭉개고 가야죠. 깔아 뭉개야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폐륜국가예요. 한국은 뭐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은 섬에서 이렇게 우르르 살던 원숭이들이 그 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지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일본 애들이 침략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게 최근엔 덕도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 야욕이 있잖아요. 한국 먹고 싶고 중국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노래가 기미가요란 말이에요. 그 기미가요를 일본 왕도 없는 자리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면서 아카펠라로 기미가요를 부르는 상태.
이 짓거리가 미친 짓거리라는 거고 이번에 누가 갔냐면은 저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반도 교섭본부장 했던 이도훈이 갔어요. 이도훈 잘 살아남더라고. 윤석열 때 안 잘리고 지금 무슨 차관인가 뭔가 하고 네, 있어. 이도훈 이차관이죠 어. 외교부.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이도훈이에요. 제가 이도훈인데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도훈이고 아니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이 저번에 그 일본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이런 대한민국 보수 정부 처음 본다. 기이한 일이다. 진기하다고 했던 거랑 또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일본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의 수도에서 일본 국가가 연주됐다. 이게 을사늑약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정부 인사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윤미향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윤미향 의원은 총선에 당선되자마자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도 일본의 입김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1심에 거의 대부분 무죄 받았는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님이가요라고. 님이가요라고. 자, 사진 몇 개만 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왕 생일 파티 뭐 중단하라. 지금 일왕은 젊은 왕이에요. 얘네들이 또 저렇게 그 행사장 앞에 있었고요. 진짜로 기모노 입은 일본 여성들이 또 거기를 들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모노 많이 입은 사람들을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 경찰은 또 지켜주고요. 여기가 이태원 하얏트 호텔인데 이태원 할로윈 때 이 병력을 거기다 좀 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진짜. 아유. 지금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김이가요 가사 잠깐만 보여줘봐요. 손세가 잘못됐네. 김이가요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천황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모래가 큰 바위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그게 김이가요, 님이가요의 가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니미가요에서 통치라는 게 일본 국가만 통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중국까지 다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저걸 좋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렀다는 미친 겁니까? 놈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허용한 게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번에 G20을 주최를 하는데 강제동원 한국이 해결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이에요. 강제동원 해결하면 우리가 G7에 윤석열 불러줄게. 윤석열 가고 싶어 난리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청하네 만에 같은 언론 플레이 존나 하면서 뭐 나 안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저런 거예요. 진짜 너무 등신 같은 게 야 팥하고 조하고 한가마니 저거 다 분리해 놓으면 너 잔칫날에 데리고 갈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콩쥐팥집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김이가요까지 불러가면서 저 가고 싶습니까 지금? 너무 구걸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어요 상황 자체를. 저 그리고 김이가요 불러진 것도 결국 윤석열 덕분이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네. 한 번도 지금까지 산케이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칭찬한 적이 없는데 저거 지금 대서특필하면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에 처음으로 일본 국가 김이가요가 연주됐다라고 지금 특필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할게요. 현재 윤석열은 역대급 매국노입니다. 역사 팔아먹는 매국노인데다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주고 있는 자예요. 이명박은 그래도 직원족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라도 할 줄 알았어요. 쉽게 눈치라도 말해서 본 거지. 국민들 눈치라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김이가요 연주하면서 이거 연주하는데 국가에 허락 받았겠습니까? 뭐 허락 받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김이가요를 부른다.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겠지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결국은 일본에서 봤을 때 얘네들 가나 한번 보자. 우리가 일본의 이 서울에서 김이가요를 불렀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니들 반응 한번 보자. 이것들 봐라. 일본 언론에다가는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김해가요를 불렀다.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국내 언론에다가도 흘리면서 니네들 어떻게 반응한 거 보자.
하고 윤석열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무역 전쟁 할 때, 한일 무역 전쟁 할 때 같으면 저건 못 하죠. 국민적 감성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쉽게 표현하면 한국을 쉽게 본 거예요. 맞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올해는 반주 없이 니미가요를 불렀을지 몰라도 내년 되면 오케스트라 부르고 빵빠레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 윤석열이 탄핵 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끌어내려야 이 다음번 생일을 못 한다고요. 야, 그 마차님이 깨알같이 님이가요를 김이가요 아니고 님이가요. 자, 감사해요. 하나만 더요.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한답니다. 빠르면 4월 달, 늦어도 5월 달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년 내에 남해안으로 들어온다는데? 2년 안에? 이게 지금 일본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5년 정도 걸린다 돌아오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구조가 오염수를 뭐 처리했다는 건 여러분 크게 믿지 마세요. 야,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면 뭐 얼마나 없어지겠어요? 뭘 처리해 뭘. 처리 뭐 그 약이 있으면 아예 그걸 쓰지? 그냥 통에 담았다 통에 얘기했다. 담았다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삼중수소나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바다로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지하 통로를 파가지고. 얘들 말은 3, 40년간 배출한다는 저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40년간 배출한다고요? 3, 40년간 배출하면 그게 쌓일 그 기존에 지금도 냉각수가 쌓이는 게 훨씬 더 많겠네. 저거 거짓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쌓여 있는 건 다 내보내고 이 냉각수 쓰는 거 3, 40년간 내보내겠다는 그 말을 난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봐.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맞아요. 어. 네. 지금도 안에서는 지금 핵분열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되고 있는 걸 계속 지금 물 식히고 그 식히는 과정에 냉각수 계속 네. 생산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 용량에 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흘려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해류가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2년이면 들어온다. 2년이면 일본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태평양을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2년이면 들어온다는 거. 2년이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리상.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제일 화를 내야 될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미국에서부터 더 화를 내야 되는 일은 맞아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지금 다 이제는 스시 못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자, 아니 미국에 로비할 돈으로 이걸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보다 일본 애들이 뻔뻔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 돈 더 들기 싫은 거거든요. 계속 저장해 놓으려면 땅을 넓혀야지. 저장 탱크 계속 만들어야지. 싫으니까 저러는 거지. 저거 그 후쿠시마 안 가보셨죠? 그거 왜 가요? 갈 수는 있어요. 아니 후쿠시마 안 가보셨잖아. 네. 나도 안 가봤습니다만. 후쿠오카는 거기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머릿속에 지금 저장 탱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늘리면 계속 늘어나는 그 땅들 왜냐면 어차피 버린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저장 탱크 계속해서 세우면 돼요. 그거 500년 쓸 것도 세울 수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버린 땅에 돈을 쓰느니 미국에 로비하면서 미국 가서 좋은 호텔 가서 좋은 쇼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겠다. 지금 일본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웃으실 수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번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지진 100% 후보지가 도쿄예요. 도쿄. 네. 좋은 소식인가? 아니요. 그 인류애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웃어버리면 일본 놈하고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우리 일본이 교포- 올라가시는데요. 우리 교포들만 빨리 데리고 오면 되죠. 내 말이요. 내 말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멀지각한 무개념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윤석열이 탄핵 사안이었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윤석열 목소리로. 한번 해봐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못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빨리 그냥. 뭐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닙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습니다.
아 진짜 똑같아 갈수록. 아니 이러니까 씨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대한민국의 환경부나 어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뭘 저렇게 안전치 기준치 이하인 줄 알겠어요. 안전한 줄 알겠으니까 니들이 마시라고. 그 안전하니까 좀 마시라고. 차라리 안 먹죠. 해수 담수화 장치는 달아주면 되겠다. 담수할 테니까 먹으라고. 100만 분의 1이냐 10만 분의 1이냐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라니까. 예. 다시 한번 원자력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방사능 수치에 대한 기준치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오버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임의로 정한 거야. 지들 꼴린 대로 정한 거야. 지금 방사능 수치 일본이 가장 수치가 높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10중에서 다른 나라는 1 이상이면 기준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3 정도 만들어놨어. 3 정도. 이 정도 이상이면 안전해 라고 지금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방사능은 1이든 0.1이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지금 계속 쉴드 치면서 밑밥을 깔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 당시에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일본이 신이 난 거야.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골 때리잖아요. 강제동원 우리 기업 돈으로 방사능 후쿠시마에 폭발이 없었고 일본을 위해 태어난 자 같잖아요. 이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죠. 어떻게 참어.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기미가요를 불러 이제. 일본은 우리의 적, 윤석열도 우리의 적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어우 장기간 레이스 여기까지 끝.